자, 여름이 길었던 만큼 이번 겨울도 굉장히 춥고 길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찬바람이 더욱더 세지고 있는 요즘 보습이나 피부 관리에 신경 쓰시는 분들 많아지고 계신데요. 자, 이럴 때 찾게 되는 종목이죠. 네오팜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까 합니다. 지난 금요일 네오팜이요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그 실적 리뷰와 더불어서 어느 브랜드에서 어떠한 움직임을 나타내는지 오늘 살펴보고 또 이 향후 4분기 실적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도 한번 간략하게 예측해보는 시간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국내에서는 올리브영 이 입점과 완판이라는 행보를 계속 보여주면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해외에서의 행보는 아직까지 미진한 편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오팜의 강점과 약점 오늘 파헤쳐 보면서요. 차트 보고 이 주가에 대한 흐름들까지도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자, 네오팜 3분기 잠정 실적에서는요. 이 매출액은 261억 5천만 원을 달성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약 19.9%, 20% 정도의 이 증가폭을 나타냈고요. 영업이익에서는 50억 8,300만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의 흐름 비슷하게 가져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출액에서 이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3분기 실적 예상보다는 안정적인 실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네오팜의 3분기 잠정 실적의 흐름입니다. 자, 아토팜은요, 전체적으로 이 수출 그리고 온라인에서의 이 흐름이 굉장히 견조한 것으로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토팜은 미주, 러시아향 이 수출이 견조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자, 미주는 아마존 프라임 데이 때 20% 이상의 성장률을 나타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신규 채널 입점 효과가 나타나면서 200%의 수준으로 이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 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영의 이 초도 물량과 그리고 병원에서의 판매 호조로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올리브영 매장 600개 정도에 입점한 것으로 파악이 됐으나 이번 달이죠. 이 11월 들어서는 전 매장에서 올영 픽으로 진행되면서 전 지역에서 만나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리어베리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와 이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면서 전체적으로 올리브영 행사 참여의 영향으로 기저가 높았던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하지만 이 수출 면에서 약 50% 이상이 성장됐는데요. 일본에서 리뉴얼 제품이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면서 일본에서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러시아에서도 입점이 되면서 약 100%의 성장률을 나타냈다고 하고요. 더마비 같은 경우에는 이 전년 동기 대비 전체적인 수출 비중이 60%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네오팜의 이 더마비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이번에 이 9월에도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일본 드럭스토어 오프라인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의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미국에서는 60%, 아시아 100%, 러시아에서는 70% 성장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온라인에서도 한 자리 후반에 이 성장률을 나타냈는데 네이버나 그리고 쿠팡 등 외부몰 중심으로의 외형 성장이 견인이 된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비해서 수출에서의 이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적은 편으로 해외 매출 비중이 좀 양점이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이 부분 앞으로는 저는 이번 달 말 그리고 내년까지의 흐름 안에서는 전 브랜드가 제로이드 제외, 리얼베리어, 아토판, 더마비가 전반적으로 해외 시장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어서 향후 흐름에 더욱더 집중해 볼 만한 매출의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3분기 실적이 좀 약했던 네오팜인데요. 이러한 흐름, 이 비성수기적인 실적의 흐름을 좀 깨주고 전체적으로 3분기에서는 이번 3분기는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라고 보여지면서 이 4분기에서의 성장률을 좀 보여줬던 네오팜이기 때문에 이번 4분기에서도 좀 성장하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적이 우상향 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이면서 2분기에서의 실적, 이 원가 부담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실적이 외형 성장을 이뤄내가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긍정적인 네오팜의 실적의 흐름이다라는 평가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자, 네오팜이 이번에 3분기에서도 어느 정도의 큰 흐름을 보여줬던 게 이 올리브영에 입점한 제로이드가 완판의 행보를 계속 보여줬다라는 점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은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자, 4분기에 네오팜이 이 제로이드로 인해서 올영픽
이 팝업 스토어를 연다고 합니다. 팝업 스토어에서 만날 수 있는 제로이드 이 기획 3종 세트는 11월 이 올영픽에 선정돼서 이달 말까지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몰과 주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올영픽 같은 경우에는요, 이 올리브영이 선정한 화제성이 있는 브랜드 상품을 할인가에 선보이는 프로모션으로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오는 7월까지는 더 큰 폭의 할인폭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이드 관계자는 이 소비자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덕분에 이 올리브영이 입점한 후 3개월 만에 올리브영 매장을 대표하고 있는 강남 이 타운에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하고요. 처음 만들어진 팝업 스토어이니만큼 더 큰 행사들과 그리고 더 큰 할인폭으로 만나뵐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이 4분기의 실적으로도 국내 채널 이러한 성장률을 좀 나타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 탄탄한 브랜드력을 갖춰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네오pan 같은 경우에는 이 계속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성장률을 나타냈던 안정적인 기업으로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전 2016년에는 굉장히 고밸류 주식으로도 불리긴 했지만 현재는 이 퍼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굉장히 또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으로도 불려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현재 22%를 차지하면서 경쟁력도 굉장히 있는 기업으로도 지금 현재 평가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앞으로는 이 제로이드 올리브영의 런칭과 그리고 해외 수출 확대에 힘입어서 이 멀티플 주식이라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평가들도 오가면서 현재 이 시점과 자리에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2023년에는 리얼베리어가 일본에 이 집중적으로 좀 나타났고 더마비는 2024년에 이 미국에서의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그동안 이 해외 수출 판로에 굉장히 보수적인 기업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지만 작년부터는 굉장히 주력적인 이 브랜드를 좀 내세워서 마케팅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향후에는 이 움직임이 더욱더 눈에 띌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서 네오팜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의 매출 그리고 외형 성장이 더욱더 이루어질 수 있는 하반기와 2025년의 흐름이 아닐까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2025년에는요, 아토팜 미국 진출 추가 그리고 더마비의 라인업 강화 등 기대되는 점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또 잠시 주춤했던 리얼베리어 같은 경우에는 일본 마케팅을 강화할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탄탄한 브랜드력을 현재 보유하게 된 이 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영 진출과 더불어져서 이 신규 고객 유입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호응들을 받아내고 있고 이를 통해서 추후 수출까지도 더해지는 계기가 앞으로 2025년에는 빠르게 다가올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들은 안정적인 재물을 갖춘 기업으로도 평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번 4분기 실적까지 다 해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성장하는 이러한 네오팜의 실적을 기대해봐도 된다라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들을 봤을 때 네오팜 현재 주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예전의 자리만큼의 흐름을 좀 찾아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고 또 그러한 방면에서 더욱더 커지고 외형 성장을 이뤄내가고 있는 네오팜의 행보를 지켜봤을 때는 현재 주가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고 밸류 자체가 좀 매력적이다라는 점에 좀 긍정적으로 또 동의성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이 금일 수급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시자면요. 전반적으로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던 장 초반 기간은 매도세를 보여줬지만 이 후반기로 갈수록 이 연기금 기간에서의 매수세도 좀 들어오는 편으로 현재 정배열에서의 주가 움직이고 있는 시점에 굉장히 안정적인 주가의 이 움직임들까지 플러스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인 증시의 흔들림과 그 국내 증시 자체적으로 거래량이 좀 낮아지고 있어서 둔화되고 부진한 움직임을 좀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네오판 4분기 실적의 흐름이 더 추가적으로 또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직전과 내년의 흐름 더욱더 수출의 판로가
넓혀지고 있는 이런 흐름 안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브랜드력, 또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흐름이 계속 나타난다면 충분히 예전 자리로 찾을 수 있는 이런 상승 모멘텀들은 하반기에 더 많이 일어나면서 또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흐름들을 살펴봤을 때는 아직까지 매력적인 자리를 많이 주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평가가 되면서 네오팜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네오팜은요, 전체적으로 이 지금 3분기 실적, 안정적인 실적의 평가를 받으면서 4분기나 내년에서의 실적 흐름이 기대되는 기업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화장품 기업들, 업종들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현재 자리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또 그런 부분에서 다가올 수 있는 기업으로도 꼽히고 있다라는 점에서 네오팜 하반기 더욱더 집중해 볼 만한 기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 안에 글로벌적인 증시 흔들림과 그리고 국내 증시 아직 좀 미미한 이 섹터적인 수급이 몰리는 현상 외에는 전체적인 거래량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주의하시면서 지켜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오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 거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정보들로 가지고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에는 개인적인 견해와 의견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참고용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